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같은 사주가 어떻게 이렇게 보는 데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본인의 사주는 8글자 그대로인데 보는 데마다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라는 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대답을 제가 오늘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사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역술하시는 분들의 가치관이나 살아오신 여정에서의 생긴 경험들,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사실 돼요. 본인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건강한 육신을 가져야지,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지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단적으로 그 차이에 의해서 사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상담하신 분들의 그 손님줄이라고 하거든요. 손님줄이 일반적으로 또 굉장히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시는 분들의 손님줄을 가지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행이 잘 갖춰져 있고 좋은 좋은 형태의 사주를 접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준은 아무래도 좀 높을 테고요. 좀 인생이 하루하루 벅찬 분들의 손님줄을 가지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격이 떨어지는 좀 힘든 사주의 예를 많이 접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주들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구조가 좋으면 좋다라는 해석이 나오겠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손님줄과도 사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사주를 많이 본 분이시라면 그 기준이 엄격하고요. 본인이 좀 힘든 사주를 많이 보신 분들은 웬만한 사주 가지고는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주에는 그 용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용신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서 가장 시급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오행이나 십성을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일단은 뭐 조우적으로 시급하면 조우용신을 쓸 테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오행이 너무 지배하고 있는 사주에서는 억부용신이라는 걸 쓰고요. 그 다음 두 오행이 대치하는 그런 국면을 갖고 계시는 사주에서는 이제 통관용신이라는 걸 써요.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역술가 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취향이기도 하고 역술가 분들의 가치관에 많이 치우치는 부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계절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조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우용신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건강한 정신에서 또 건강한 육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조우라는 거는 사람의 어떤 정신 건강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조차도 정신적으로 힘들 때 몸이 힘든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힘들다는 걸 경험적으로 느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정신이 건강하면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울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십성도 보긴 하지만 사실은 십성보다는 저는 글자 간의 관계를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간목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십성으로 보면은 정관인 신금이 더 맞아야 되는데 사실상 간목하고 맞는 금은 경금이라는 이런 부분들, 글자 간의 관계를 보지 않으면 십성에만 또 국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같이 글자 관계를 보는 사람들은 또 그냥 십성만 보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사실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물상이라는 것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근데 철저하게 오행으로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또 십성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철저하게 계절의 논리로만 보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12운성과 12신사를 전혀 대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12운성과 12신사를 적절히 조화롭게 잘 읽어내시는 분들도 사실 계셔요. 그러면은 일단 12운성과 12신사 같은 거를 사주에 활용하면 사주가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양념 같은 존재고요. 그리고 또 사주에서 팁을 드리자면은 약간 역술가 분들이 얼버무리실 때는 당분간 운이 계속 좋지 않을 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드릴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역술가 분들이 봐도 앞날이 깝깝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얼버무리시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개운이라고 해도 개운 방법도 안 보일 때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그런 사주를 대할 때 대부분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의뢰를 하신 분들이. 그리고 운이 아주 안 좋을 때 가장 큰 개운법은 그야말로 수성이라는 거예요. 수성이라는 거는 정말로 운이 안 좋을 때는 숨만 쉬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죠. 어떤 것도 벌리지 않고요.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나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새로운 사업을 뭐 시작한다거나 어떤 환경 변화를 전혀 주지 않는 상태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벌려져 있는 것을 좀 정리해서 정말 알짜배기만 그냥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삶의 형태를 좀 유지하시는 게 수성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사주 보시는 분들마다 또 본인의 경험이 되게 많이 우러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용신이라는 게 있는데, 용신은 그야말로 그 시기에 굉장히 그 글자가 오면은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성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의뢰인마다 질문이 다르죠. 뭐 집을 내놨는데 집이 언제쯤 팔리겠습니까? 라고 하거나 집이 팔리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용신의 해를 맞이했거나 네,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경우라면 팔릴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 향방을 편제, 그야말로 편제라는 거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얻어지는 그런 소득을 말하는 거거든요. 편제의 향방을 보시고 편제가 만약에 천간에만 떠있던 편제가 지지에 뿌리를 내리게 되거나 아니면은 편제의 12운성상 굉장히 강한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 팔릴 거다 라는 대답을 할 거랍니다. 이와 같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쉬리가 또 작동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같은 사주도 다르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뭐 스승이 달라서고요. 첫 번째는 그 사주 배우신 분의 스승의 영향도 많이 받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 임상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손님줄에 따라서 본인의 경험이 쌓이는 거고요. 그 경험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사주를 보게 되는 어떤 패턴들이 각자 생겨나는 거지요. 근데 저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12운성이나 12신사를 절대 무시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12신살은 뭐 무속이나 아니면은 좀 약간 허무맹랑한 부분도 사실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신살은 그렇게까지 저는 적용은 안 하지만 12운성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파 중에 또 12운성을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오행이나 십성만 가지고 보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토도 지지의 토는 성질이 매우 다른 네 개의 토가 있잖아요. 근데 오행이나 십성만 본다면 그 네 개를 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잘못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높아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몸이 많이 약하신 분이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아주 신약하신 분들은, 본인이 살아오기 힘들었거든요. 신약하면 뭔가 줏대 있게 밀어붙이는 힘도 적고 또 몸도 약할 가능성도 높고 몸이 약하면 힘든 일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은 일할 수 있는 어떤 범주가 굉장히 적고요. 그러신 분들은 아무래도 신강한 사주를 더 좋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본인이 신약해서 겪었던 그런 힘듦을 아니까. 그리고 본인이 신강해서, 너무 신강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문제를 많이 겪어서 사람한테 너무 치이고 힘들었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나치게 신강해서 무리하게 주변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일을 벌렸다가 큰 낭패를 보신 분들은 다소 신약한 사주를 또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사주는
조후도 잘 갖춰져 있고 중화된 사주가 가장 좋은 사주겠죠. 중화된 사주라는 거는 신강하지도 않고 신약하지도 않고 조후도 잘 갖춰져 있고요.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요. 12운성도 너무 강한 구간에만 머물러 있거나 너무 약한 구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절히 배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주를 중화된 사주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또 역술가들의 또 성향이 또 중요한 게 상관이 발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돌려서 말하지 않는 그런 사주풀이를 해 주시겠죠. 그런 풀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시원시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은 또 개운의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나쁘면은 나쁜 것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좋을 때 좀 적극적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상관이 발달하신 분들이 이제 좋은 운을 타고 있거나 좋은 사주를 볼 때는 좋은 얘기가 나가니까 상당히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주 구조가 매우 힘들고 좀 답도 없어 보이고요. 앞으로 운도 또 설상가상으로 안 좋을 경우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전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상관이 강하신 분들은 좀 돌려 말하지 못하고 너무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그분은 당장 한강다리로 달려갈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상담 받으시는 분들과 상담해 주시는 분과의 궁합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난히 자신의 사주를 잘 풀이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호흡도 잘 맞고 궁합도 잘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좀 관이 발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위로 차원에서 많이 안 좋은데 그 많이 안 좋은 상황을 이 사람이 너무 낙심할 것 같으면 그걸 많이 약화시켜서 얘기를 하겠죠. 돌려서 약한 범위 내에서 안 좋다는 뉘앙스는 주지만 조금 안심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세요. 보통은 그분들은 그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너무 정확히 꿰뚫고 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지금 사실대로 말을 한다면 이분이 한강다리로 달려간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본인도 분명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테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사주도 사실은 뭐 풀이에 많은 차이가 나지는 않겠죠. 결국에는 그 풀이해 주시는 분의 인생 역정, 경험들, 가치관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성정에 따라서 표현하는 양식이 다른 거고
그리고 강도도 좀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맞아요. 그 통관용신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억부용신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조우용신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 우행이 일단 골고루 있으면 뭐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글자 간의 관계에서 뭐 무토일 간에는 무조건 간목이 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간목에게는 신금보다는 경금이 있으면 참 좋고, 또 경금을 제화해주는 정화가 있으면 참 좋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정화, 간목, 경금, 벽갑인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글자 간의 관계가 다 갖춰져 있는 사주면 좋다고 보시는 분도 계신답니다. 그거는 이제 맞아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네, 어느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좋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뭐 용신운이 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보는데, 용신운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질문이 뭐 재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은 관성에 관한 것이든,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은 뭐 진급에 관한 것이든,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용신의 해면은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고, 어떤 분들은 재향방이나 관의 향방을 보시고, 재가 지지에서 12운성상 아주 강한 구간에 있거나 관이 12운성상 아주 강한 구간에 있고 아주 천간지지 또렷하게 있을 경우에 좋다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뭐 오행이면은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해요. 오행이 차지하는 부분이 뭐 한 7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의 양념인데, 그 30%에 따라서 그 30%는 이제 역술가의 경험치, 역술가의 가치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소비자들은 의뢰하신 분들은 그 뉘앙스 따라 다르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직설적인 분들은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 또 관이 발달하셔서 그분이 상심하실 걸 생각하면 100이 나쁘다고 하면 한 40 정도 나쁘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의뢰인은 당연히 여기서는 되게 나쁘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다르게 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겠죠. 네. 딜레마입니다. 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솔직히 다 얘기를 해줘야 될지, 적당히 희망을 드려야 될지 많이 딜레마에 빠져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에게는 지푸라기를 드려야 되는 거고, 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나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겠다고 솔직히 얘기해 달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 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뢰하신 분이
사실 신강하시면 보통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쁘면 제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나쁘면 나쁘다고 인정하고 그 약한 부분을 미리미리 알고 대비해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해 드릴까요? 해서 좀 희망을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맞겠지요. 네, 저는 보통 여쭙습니다. 정말 100% 솔직하게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은 돌려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면 딱 나옵니다. 신강하신 분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신약하신 분은 너무 나쁜 거는 말씀 안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통. 네. 보통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르게 보세요 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듣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글자 관계를 상당히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물상도 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보다 통관과 조용신을 상당히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손님줄이 저는 좀 좋은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직에 계시는 분들, 네, 어려움 없이 사신 분들, 그리고 어려움 없이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자녀분들이 다 잘 되고 계신 분들이 저에게 의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격이 조금 높은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임상을 많이 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조금 타이트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시는 역술가 분들은 아무래도 힘든 역정을 살아오신 분들의 사주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만 좋아도 아주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두 세력 간에 대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주들이 굉장히 기분의 업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남들도 그 사람의 성격 변화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종잡을 수 없다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좀 성격이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서 다소 저 사람 조울증 아닌가? 라는 정도의 기분의 업다운이 있는 분들이 뭐 목금이 싸우고 있는 사주거나 화수가 싸우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수가 너무 발달해 있거나 계절상 너무 춥거나 그리고 아니면 화가 너무 치열하거나 그럴 경우에 수는 우울증과 많이 관련된 부분이고요. 화는 약간 조울증, 네, 아니면 약간의 신기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몸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제 경험상 몸 힘든 건 견뎌도
정신이 힘들면 딱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 경험상 통관용신과 그 다음에 조용신을 많이 좀 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억부용신을 또 무시하기가 어려운 게 억부 너무 강한 세력이 지배를 하다 보면 나머지 4개의 오행이 다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사주들, 이런 사주들 되게 많죠. 그러면은 만약에 화가 아주 치열한 사주라고 한다면, 그죠? 물은 증발돼서 관도 못 쓰고요. 그 다음에 토는 쫙쫙 갈라다치겠죠? 그쵸? 식상도 못 쓰는 거죠. 건강이 안 좋거나 말주변이 없거나, 그죠? 아니면 생계수단이 박하거나 그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이 이제 화가 치열한 사주에서는 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인성이 재가 돼 버려요. 그러면 나무가 인성이 재가 돼 버리면 인성을 제대로 못 쓰겠죠. 인성은 공부 성분이기도 하고 엄마 성분이기도 하고 생각의 영역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 뭔가 새로 시작하는 굉장히 생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오행인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못 쓰고, 그러니까 뭔가 문서운도 없고, 그 다음에 목화 토 금 다 했나요? 수 다 했네요. 금은 화에 의해서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쵸? 다 녹아버려서 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금은 재잖아요. 그럼 재면은 돈도 되고 부인도 되고요. 그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걸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온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억부용신도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일단은 아주 강한 거는 눌러줘야지 다른 오행들이 길을 펴고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사실은 억부용신이긴 하죠. 네, 억부용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억부용신을 찾아야지 나머지 네 개의 오행을 온전히 쓸 수 있고, 나머지 네 개의 오행을 온전히 써야지만 정상적인 삶도 가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무시하기는 참 힘들지만, 같은 사주가 각자 다르게 해석되는 거는 그 사주를 풀어주는 사람의 인생 역정에서 얻어진 가치관 내지 성격,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주의 특성 상, 아니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님줄에 따라서 굉장히 표현이 다른 거죠. 보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볼 거예요. 근데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그걸 돌려서 알아듣겠지 하고 상처를 안 주게 돌려 말씀하신 그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사주를 풀어드려도 그거를 소화하고, 그 사주 이분이 말하시려는 게 어떤 걸까, 그거를 잘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이시라면 저 어떤 얘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사실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희망을 얻고 싶은 분은 전화를 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개운법을 꼭
물어보시고요. 저 너무 힘든데 더 너무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는 가급적 피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된답니다. 그게 본인들을 지키는 길이에요. 주도권은 결국에는 의뢰하신 분이 가져가셔야죠. 그쵸? 본인의 인생이고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크기만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운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을 땐 가장 좋은 수성은 그냥 숨만 쉬는 겁니다. 정말. 일 벌리지 마세요.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정말 안 좋은 운에 대책 없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막 벌리는 그런 경우가 가장 안타까워요. 그게 또 대표적으로 상관이라는 것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면은 상관은 그 착각살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상관은 결국에는 경관하잖아요. 상관이 하는 일은 경관하는 일입니다. 상관 생재도 하겠지만 내 사주에 관이 있다면 상관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 사주에 관이 있으면 그 상관은 경관하는 데 쓰는 상관입니다. 착각하게 만들고 나의 관을 깨트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본인 일간에 있어서 상관이 오는 해에 아주 수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관이 특히나 귀신이라면 신약한 사주이겠죠? 그럴 경우라면 일 안 벌리시고 직장 생활 조금의 월급을 받더라도 따박따박 나오는 일만 하면, 나가기만 하면 따박따박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기간에는. 그리고 운이 다시 좋아진다면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미뤄왔던 일을 그때 추진하셔도 늦지 않으시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강하게 말하느냐, 돌려 말하느냐, 그리고 12운성을 적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오행십성을 위주로 보느냐, 글자 관계를 조금 더 위주로 보느냐, 그 차이에서 사주 푸는 게 살짝 달라질 수 있는 거는 같은 사주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의뢰인이 하셔야 되고요. 의뢰인이 궁합이 잘 맞는 상담가를 찾으셔야겠죠. 여러분께 본인의 사주를 들이밀어 보고 가장 본인을 잘 맞추시고 본인의 심리나 본인의 성격, 살아왔던 일들, 그런 걸 잘 맞추시는 분이 본인과 궁합이 잘 맞는 분이시랍니다. 그분께 지속적으로 사주 상담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주계에 이게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게 참 초미의 관심사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말을 해요? 다 다르게 말을 하는데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영업비밀 청기누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서 보시고 본인과 가장 궁합 잘 맞는 분께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합이 맞는 관계가 있어요. 확실히 의뢰인과 잘 맞는
그런 구조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분들을 찾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고 조금 돌아가겠지만 예, 여러분께 의뢰를 해보시고 예, 본인과 잘 맞는 분을 부디 찾으셔서 예, 인생의 역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제가 참 버벅대죠. 예, 저는 스크립트도 없고요. 그냥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버벅대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사실 예, 강의 나가고 상담하고 유튜브 찍어 올리는데 제가 많이 시작하다 보니까 많은 준비를 하고 올리기가 예, 버겁습니다. 용서 바라고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구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